저는 제목도 못 읽겠어요. 단독 입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후원자가 남긴 15장의 유서. 누군가가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2004년 8월 24일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노 부부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노 부부의 목에는 노모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냥 썼네요. 스스로 선택을 한 사실을 모른 채 1년이 지나서야 다른 가족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며칠 후 세상. 필자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한 인사로부터 노 부부는 단순한 자가 아니라 한 젊은 정치인에서 비롯된 동반 사건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인사가 이때는 젊은 정치인으로 굉장히 유망했거든요. 김민석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그분들이 쓰신 유서예요. 유서에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을 곳곳에서 토로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신보기금의 도움도 간절히 요청했다. 유서 내용과 관련해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9월 필자에게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들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선택까지 하면서 사람을 모함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자금은 1원 번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확신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파 수사 및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솔루션을 경험해 본 자예요. 뭐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요. 놀랍게도 노 부부가 작성한 유서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돈이 오간 형식이 비슷하다는 점이 발견됐다. 검찰은 다른 건으로 김민석을 조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의 방식과 이 노 부부가 유서에 쓴 방식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용보증 이사장님 그리고 지점장님, 이 글을 보실 때 저와 제 아내는 죽어서 썩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유서에 의하면 노 부부와 김민석 간의 돈 거래는 이 9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던 중 영등포 국회의원 김민석이 있었는데 그는 본인이 자청하여 저의 수양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96년 말견 김민석이 8억을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국회 재경분과에 있어서 재경분과 의원이어서 당시 신용보증기금 C 이사장도 잘 알고 있다. 영등포 지점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다. 6억을 받고 나니 바로 C 이사장에게 10%를 갖다 줘야 차후에도 편하게 이용하고 관계자한테도 돈을 주어야 하니 4천만 원, 총 1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24억으로 불어났어요. 사망 직전까지 24억을 빌려줬다고요. 그런데 노부부는 이렇게 주장해요. 24억 원 중 8억 4천만 원을 김민석 씨에게 빼앗겼다고. 여기에 선거를 4번, 서울시장 선거 1회 포함해서 선거 4번을 치르는 동안 저희 회사는 겉만 남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정치인들의 갈치 방법에 회사는 도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인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옛말이 떠올라 수십 번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놈에게 정치자금으로 다 뺏기고 잘되는 회사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이제서야 정치하는 놈들은 모두 다 도적놈이요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은 늦었습니다. 노부부의 유서는 실제로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예요, 다시. 그러나 검찰이 유서 내용을 토대로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의 정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김민석 씨는 돈을 받아갈 때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철저히 현금으로 가져갔다. 그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노부부가 배신감을 느낀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필자는 지난 9월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이 노부부와의 관계와 유서에 대한 입장을 전화상으로 물었다. 그의 말이다. 그 일로 인해 지겨울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마무리된 거예요. 그 사람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으며 그것을 입증할 자료까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취재해봤자 재밌는 내용 없을 겁니다. 이 기자가 지금 재밌는 내용 찾으려고 취재하니?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당하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번거롭습니다. 그거 해봤자 내용이 없어요. 노부부가 한때 김 최고위원님 도와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알아서 취재하세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화 도중 먼저 전화를 끊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밉보인 상황이었어요. 만약 내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검찰이 나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 논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제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가 저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때가 이명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저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검찰이? 랑 비슷하게 들리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분들이 사회에서는 나는 모릅니다. 유서에 거짓말을 써놓고 죽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나를 모함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최악을 경험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과거입니다. 이런 유서가 있었고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네. 정치인을 도왔던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 그들의 유언, 그들이 밝히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대하는 정치인의 자세. 저는 왜 어디서 본 것 같죠, 계속?